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문 내용은 전체 낭독을 했습니다. 제일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흥미로운 겁니다. 이런 사진을 이거 다른 데가 원주입니다. 원주 그 A도로 지하상가입니다. 이게 2020년도 총선 당시에 2020년도예요. 2020년도 문재인 정권 때 총선 당시에 소방청이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그랬죠.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의 표시인지 몰라도 소방청이 아예 대놓고 원래는 이제 하단에 있는 이거 아시죠? 탈출구 비상탈출구 모양이 원래 하단 이 모양인데 이걸 대놓고 일자에다가 숫자로 일자 보이죠? 이거 대놓고 이걸 전국에 이게 소방청에서 이 포스터라고 이걸 전국에다 붙였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명백한 소방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에요?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실제 부정선거는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들은. 자, 그러면 제가 앞에 기자회견문 전체를 제가 낭독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그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일부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2023년 9월 11일자죠. 자, 국민권익위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거부를 했죠. 자기는 헌법기관이라면서 거부를 하다 결국 이제 국민권익위의 이제 그 조사는 받겠다라고 동의를 한 상황에서 결국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제 그 조사 대상이 2017년 1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 기간 중에 선관위에서 실시한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한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했는데 조사 기간은 52일이었죠. 여기에서 채용 비리가 353건이 확인된 겁니다. 353건. 이따 아마 언론에 여러분은 보셨을 거예요. 박상원 사무총장의 자녀가 거기 그 원래 지방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거기 어디더라? 그 강화군청에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수평 이동한 거죠. 선관위로 와가지고 뭐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바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선관위 내에서는 사무총장의 자녀를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게 언론에 많이 회자됐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솔직히 뭐 지역 갈등이나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 4, 5년 전에 중앙선관위에다가 담당 실무자하고 통하다 보면 그분들이 대놓고 전라도 사투리를 막 쓰더라고. 다른 분 바꿔달라고 또 얘기해 또 거기도 전라도 사투리를 써. 어디 전라도입니까? 그게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게 많이 채용이 됐나 정말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중앙선관위 내에 그동안 정상적으로 채용된 이 모든 인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5.18 유공자 완전 깜깜이 유공자죠. 그 누군지도 실체도 없는 그 유공자 혜택을 받고 특혜를 입고 선관위에 대거 그들이 들어와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 아까 제가 계속 언급했던 대로 자기 진영에 과거에는 진보 진영의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들 다 일깨워내고 일깨워낸 다음에 우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이제 부정선거 늪에 빠뜨려가지고 선거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거 참여를.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관위가 해야 될 일 중에 조직 내에 혹시 부정 채용 환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각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 중간중간 언급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중앙선관위 정말 심각했어요. 심각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까 일단 그 다음 장 볼게요. 그 다음 주 또 기가 막힌 게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2023년 10월 10일 날 그때 2023년도 중반쯤에 그 북한 해커 조직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해킹에 뚫렸다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해킹이 위험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그 선관위 그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선관위가 함께 공동으로 서버에 점검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 이번에 나왔죠. 뭐 비밀번호가 1, 2, 3, 4, 5 이런 건 일단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국가기관이 국정원과 선관위가 게다가 이때 당시 어느 때입니까? 아까 1페이지에서 보셨죠? 중앙선관위가 부정채용, 네? 부정채용으로 국민적인 정말 그 원성을 쌓고 있는 그 시점에 국정원과 선관위가 선관위 서버를 공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2023년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는 해커에 의해서 해킹에 취약하고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페이지 보면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쓴 거예요. 국정원에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정원 직원이 병신이 아니고서야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이 수개표라는 걸 국정원이 몰라? 그래서 그 서버가 해킹이 되면은 개표 결과값이 변경이 된다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이 국정원이 담당자는 난 분명히 저는 불확실하고 봅니다. 불순세력이라고 봐요. 자, 이게 제 17대 대통령 선거, 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이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개표 집계 상황표를 내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네? 개표 집계 상황표를 여기 우산동 제3도 이 데이터들을 네, 이거는 입력한 데이터 값입니다. 이게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치를 만약에 해킹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숫자가 바뀝니까? 이 숫자가? 그리고 이거는 그겁니다. 언제야?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때, 네?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거 개표 상표 다 수기로 기재돼 있잖아요. 수기로 모든 투표소 이 정도 분량 제가 갖고 있어요. 네? 저는 관심 있어서 갖고 있는데 개표 현장에 가면은 거기 기자들이나 그리고 각 후보자에서 그 추천한 이제 핵심 참모들은 한 분씩 다 갖고 있어. 왜? 다음 선거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 서버에 있는 값을 해킹하면 이게 바뀝니까? 네?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은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이 개표 상표에서. 아니 이렇게 상식적인 걸.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치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이 해킹을 해가지고 보안관리가 위협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게 도대체 뭐죠? 무슨 궤변이죠? 네? 초등학생도 아니고 개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뀝니까? 해킹을 하면 이 수치가 바뀝니까? 이거 내만 갖고 있나? 네? 개표소에 참가했던 수많은 참관인들 다 갖고 있는데? 자, 이게 2023년 10월 10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국정원에서 이게 발표를 했고 중앙선관위에 바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통하면서 야, 당신들 국정원이 이따위로 발표한 거 니네들 알고 있냐? 알고 있대. 응? 근데 왜 안 막았냐?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 선관위에서도 따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 밑에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선관위에서는 보도자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과정에는 안정성 및 검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은 데 있어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쭉 나와 있죠. 국정원은 개표값이 해킹을 당하면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있고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80도 다른 발표를 당일날 같은 날짜에 발표한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국정원과 선관위가 전혀 상반된 내용을 두 개 동시에 발표를 하면서 국민 유권자들한테 알아서 믿으세요. 알아서 믿으세요. 국정원 믿든 선관위 믿든 알아서 믿으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는 이놈들은요. 선관위는 어디다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홈페이지에. 자기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에다가 이걸 올린 거예요. 방송이 아닌 게 아니고. 올리다 보니까 그때 언론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페이지에 봤듯이 이미 선관위가 부정채용 문제 때문에 국민 불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국민도 당연히 특히나 우리 자유애국 진영이 부정선거 옆에 빠져있는 우리 진영의 유권자들은 국정원 말을 안 믿겠어요. 국정원 말을.
네? 선관위 말 믿겨집니까 이게? 선관위가 그 사무총장의 아들을 뭐 세자라고 부르고, 네? 완전히 뭐 대대손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후진국이나 있을 법한 그런 세습이 이제 자임되고 있는 이 선관위를 국민들이 믿었겠냐고요. 당연히 국정원 말을 믿죠.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 맞아. 한동훈 대표 맞아. 지난 총선 직전에 6월 8일이죠. 6월 7일 2024년 6월 7일 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도 국정원의 보도자료, 국정원의 결과 발표를 믿고 거기에 아주 맹신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어찌 보면 진짜 어리석은 거죠. 네?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수개표인데. 그래가지고 지난번 총선 때 한마디로 수검표. 그것도 황당합니다. 네? 선관위에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전자개표라고 얘기하면서 수개표해야 된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 사실을 그 팩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알려주고 그냥 그래 한동훈 대표마저 그렇게 주장하라니 그래 우리가 바꿔주는 신용을 해볼게. 그러면서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또 수개표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겠다.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한 거예요. 완전 개표 절차, 대한민국 선거관리제도에 대해서 완전 퇴행의 길을 걸어버리고 퇴행. 네? 한 단계 진보가 아니라 완전 거꾸로 역행을 하는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 그 탄핵 정국에서 그 현재 사무총장은 뭐 크게 제가 책임을 묻고 싶진 않아요. 그분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자기남들은 핑계대는 얘기가 아니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거 최대한 다 들어주지 않았냐? 다만 뭐 그 사전투표지에다가 투표 관리관 도장 찍으라고 하는 요구만큼은 그건 안 받아줬다. 와, 그게 선관위가 할 말입니까? 그게 선관위가 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유의국심을 완전히 갖고 놀았어요. 농락한 거예요. 농락.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3페이지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것도 심각해요. 2020년 총선 직후에 4.15 총선 직후에 강용석 네? 그리고 김세희 가로세 연구소 있죠. 여기서 이놈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한다고 재검표를 하는데 하나의 선거구당 한 뭐 6천 가까이가 돈이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사실 그게 뭐 변호사 비용이 아마 들어가는 돈일 텐데 6천 한 곳마다 6천이 들어가니까 한 100여 곳을 딱 선정을 해버리니까 네? 근소한 차로 진고사 한 100여 곳 되거든요. 근소한 차로. 그 전체를 재검표 하려고 하니 우리 자유외국진영 여러분 펀드로 참여해 주십시오. 펀드로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선거소송에서 이기면은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빨간 거짓말로 사기행각을 자행해서 사기행각을 네? 이런 사기행각을 자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중앙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재검표는 후보자 지금 꺼졌네. 다시 끄자. 후보자 당사자가 이걸 반드시 후보자 당사자가 자기 그 정치자금 비용으로 해가지고 재검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막힙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거기 서초경찰서에 이 혐의로 인해 가지고 가세현 그리고 뭐 한교안 그리고 뭐 민경호 공병호 등등 한 8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사기 혐의로 해가지고 서초경찰서에다 제가 고발했습니다. 명백하게 사실관계 다 드러내서.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도 얘들이 비호를 했습니다. 비호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유애국진영 유권자들이 부정선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수사기관까지 그 안에 있는 불순 세력들이 오히려 가세현에 비호를 했어요. 그래서 처벌을 안 했습니다. 처벌을. 네? 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총선 전에 이제 그때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죠. 작년 3월 20일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그 중앙선관위에다가 사전투표, 개표 관리 매뉴얼 그 매뉴얼만 보면요 사무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 시간 차별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뭐 하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관인들이 사전에 알고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참관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달라. 저 홈페이지에다 공개해달라고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한 겁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 오기로 홈페이지에 공개는 불가합니다. 홈페이지 공개는 이제 할 수 없고 다만 정 대표님한테는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관인들이 그동안 우리가 부정선거에 늪에 빠졌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투개표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투개표 현장에 가니까 무슨 뭐 붙어있는 투표지, 이발이 투표지, 일창이 투표지 이런 거에 사람들이 현혹된 거예요.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관을 했더라면 그 현장에서 바로 잡으면 될 문제야. 현장에서. 일장기 투표자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야 근거 빨리 투표로 기재하세요. 투표록에 기재해가지고 지금 그 만년도장에 잉크가 좀 말라가지고 안 찍히니까 그러면 인주에다가 찍어서 찍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투표록 그 근거를 기재하시라고 참관인들이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투표관리관이 몰랐다가도 알겠습니다. 바로 기재하겠죠. 네? 그러면 아무 문제도 현장에서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관인들이 이 절차를 모르니까 그냥 투표관리관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진짜 정말 심각한 게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게 4페이지에 보시면은 4페이지에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지난번 이제 그 작년에 그 총선 때 작년 총선 때요. 이거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저는 단언해요. 이 부분을. 왜 단언하느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 사전투표 1일차와 2일차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해 새벽에 2시, 3시 네? 해가지고 어떤 선관위에서 CCTV에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야 새벽 2시, 3시에 이거 선관위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으면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고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 네? 오죽하면은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가 저한테 바로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이런 영상이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나 저한테 묻길래 내가 바로 설명해줬죠. 관외 사전투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왜? 관외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바로 그 즉시 그 경찰과 대동해가지고 우체국으로 이송을 하거든요. 우체국 이송하게 되면 우체국 내 시스템에 해가지고 그 택배를 송달로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전국 각지로 다 배송이 됩니다. 그 다음날 다 배송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사전투표 1일차가 종료되면은 2일차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오후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전투표 2일차가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손도 못 대지. 가만히 놔뒀다가 결국은 2일차까지 다 끝나면 그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제 업무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그 4페이지에 그 이미지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이 영상을 만들어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 영상 보면은 관외 사전 투표지를 이제 투표가 종료되면은 우체국에 의해 가지고 배송이 돼가지고 전국 각지 그 선관위로 배달대가 오면은 거기에 그 참관인들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하고 매수가 맞지 다 스캔을 떠서 절차가 다 있고 최종적으로 다 확인되고 나면은 이제 참관인과 함께 이 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외 투표함 창고에 가가지고 투입하는 거 정상적 투입 절차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자세히. 그 영상을 보면 관외 우편 봉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시 날짜가 언제냐면 2024년 4월 8일이에요. 8일. 사전투표는 5일하고 6일이었거든. 5일하고 6일이었거든. 그런데 왜 이 영상을 8일에서 이런 영상을 올리냐는 겁니다. 네? 이거는 왜냐면요. 이게 이전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관외 사전투표하면 이렇게 별도의 창고에 보관을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 안 하고 각 선관위에 그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다가 관외 투표함을 딱 비치를 해놨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왜? 새벽에 언제든 확인이나 투입을 해야 되는데 CCTV가 있으면은 유권자들이 이 절차를 모르면 오해할 거잖아. 근데 선관위도 참 웃긴 놈들이죠. 아니
사전에 공개를 하면 되잖아. 네? 관외 사전투표는 이렇게 절차가 그친다. 그래서 사전투표 1, 2차 끝나고 그 다음날까지 새벽 늦게까지 계속 이제 투입, 그 업무가 진행이 되니 CCTV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관외 창고는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들을 사전에 홍보만 했더라면 아 그렇구나 이해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중에서 야 좀 바꾸치기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미친놈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전투표 1, 2차가 종료된 그 다음날 4월 8일날 이 영상을 올려놓고 자기네들 할 거 다 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아주 교묘하게 아마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이 담당 실무자가 있을 겁니다. 선관위 이놈은 저는 불순사력이라고 봐요. 의도적으로 이 자유외국주의 유권자들을 부정선거 앞에 빠뜨릴 목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 때 1, 2차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논란이 엄청나게 일었죠. 이러고 나니까 우리 유권자들 중에 내 속초에 있는 우리 동지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정 대표님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다 바꾸치기 하고 있다는 게 별통이 났네요. 네? 이미 다 바꾸치기 했네요. 당일 투표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졌네요. 이번 선거 또 졌네. 네? 선관위에서 이거 투표 바꾸치기 하는 걸 우리가 못 막았으니까 또 졌네요. 투표 안 하랍니다. 하면 뭐하면 괜히 선관위 지정자한테 명령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네? 다행히 그분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투표할 맛이 나겠어요? 투표를 의욕이 나겠어요? 선관위가 이렇게 이미 사전투표를 통째로 바꾸치기 하고 있는데 네? 투표율이 떨어져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투표율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선관위 내에 있는 그 불순 세력들이 네? 의도적으로 자 이제 알잖아요. 우리 그 자유외국진에게 민경우나 공병우나 이런 자들 통해 가지고 사전 투표하면 도둑 맞는다.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하십시오라고 우리 보수진영 유권자들 다 승동을 해놨어. 그리고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 할 수 있는데도 아니 그냥 맞아 당일 투표한 게 맞겠지. 당일 투표로 대부분 몰렸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전 투표는 진보진영 유권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유진영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로 몰렸잖아.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그런 거 사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그들이 많은 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예요. 그게 정상적인 결과예요. 왜? 우리는 당일 투표로 유도했잖아. 유도. 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이미 그들은 투표했잖아요.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이제 당일 투표에 참여만 하면 되는데 저놈들의 계략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자유진영, 그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를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계략을 짜내보자. 바로 이 계략입니다. 사전투표 끝나자마자 사전투표한다 바꾸치기 했다라고 이 거짓선도 퍼뜨려버리니까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그냥 여기 미혹되어 있던 사람들은 당일 투표 참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전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전국의 각 지역에서 정말 근소한 표로 졌던 것은 저는 이런 공작, 선관위, 중앙선관위 내에 있는 네, 이런 불순 세력들, 그 실무자들, 이들 통해가지고 선거에 지령 영향을 줬던 겁니다. 자, 이 결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의석을 잃었죠. 자, 그래서 이거 또 제가 이제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자, 부분들은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고 자,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원주에서 지난번에 총선 때 원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개표장에서 같이 계셨던 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개표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전투표가 종료된 다음에 사전투표가 종료가 딱 되고 나면은 그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 발급수와 관외 사전투표 발급수가 딱 찍혀 있어요. 화면에. 저는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못 찍게 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투표함만 봉인이 잘 되어 있는지 찍는 것만 허용하지 그 외에는 못 찍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의제기했죠. 이미 그 전부터 내가 사무국장 찾아가가지고 나는 모든 전 과정을 찍을 거다. 왜? 우리 유권자 자유진영의 유권자들이 지금 아직도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으니
그분들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모든 전 과정을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그 홍보 영상을 올리겠다, 허용해달라 사진을 요청을 했거든. 그런데도 사전투표 종료한 다음에 그걸 못 찍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난 끝까지 찍었어. 난 찍겠다고. 근데 처벌할 테면 처벌해. 처벌 조항 있어? 내가 선거 기간도 투표 중에는 찍으면 안 됩니다. 투표 중에는 유권자의 투표의 자유투표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처벌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선거가 종료되고 관리하는 정리하는 단계에서 사진 찍는다고 처벌 조항은 없어요. 네? 그래서 난 찍었지. 내가 당구동 사전투표소에서 딱 화면에 있던 걸 내가 찍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개표 당일날 그 관내 사전투표함이 선관위 보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가 이제 종료되는 그 시점에 제가 개표장에 갔다가 이제 다른 일행들하고 함께 선관위로 이동했습니다. 선관위로 이동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창고, 거기에 봉인돼 있는 봉인지 이상 여부 우리 눈으로 직접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서명에 참여했던 사람 서명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 없음 확인한 다음에 봉인지를 뜯었어요. 그래 그 안에 있는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옮겨 거기 그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옮겨가지고 대형 트럭에다 싣고 개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개표장 이동을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당일 투표소에서 다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투표록이 있거든. 투표록 보면은 우리 투표소에 당일 투표입니다. 투표소에 투표지가 만약에 1000매가 왔다. 1번부터 1000번까지 1년 번호가 왔는데 그 중에서 500장만 유권자에게 배부됐고 나머지 여분의 투표지 501번부터 1000번까지는 남아있다는 게 투표록 제일 처음에 다 기재를 합니다. 기재가. 그럼 그 부분을 기재된 부분을 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바로 그 투표함이죠. 투표함에다가 딱 붙여요. 붙여가지고 그대로 바로 이제 그 개표장으로 오거든요. 그럼 개표장 오면 거기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개표장 안으로 내로 들어오는데 그럼 이거는 문제가 없죠. 왜? 투표장에서 직접 이제 실제 배부된 투표용지가 기재된 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미 3, 4일 전에 4월 5일날 6일날 투표를 하고 선관위에 보관을 했는데 선관위가 사전투표도 사전투표록이 있거든요. 실제 기재는 그냥 그걸 복사를 해와가지고 투표함에다 딱 현장에 붙여놓으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엑셀 작업을 한 거야. 엑셀에다가 개운동 몇 표이고 당구동 몇 표가 쭉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와가지고 현장에서 딱딱 다 붙여놨네. 그러니까 사전투표하면 딱 종이에 딱 보니까 개운동에 몇 매, 당구동에 몇 매가 들었다라고 표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네? 어느 한 곳에서는 개운동에서는 1200매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자동 분류기를 돌려보니까 1500매가 나오는 거야. 300매가 왜 더 많아졌어? 그때 원주 개표장에서도 부정선거론자도 몇 놈 있었거든요. 그놈들 이거 투표지 300장이 어디서 투입했다. 이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거 보니까 이거 투표함에 봉인지 붙어 있는 거지. 떼자 봉인지 붙어 있는 거. 이 당신 이름인데 당신 서명 맞냐? 확인했냐? 하니까 자기 서명 맞대. 그럼 뭐야? 그럼 중간에서 뜯은 게 없잖아. 네? 그런데 또 어떤 거는 2000매라고 딱 종이에 딱 적혀 있는데 딱 열어보니까 1500매밖에 안 나와. 500매가 또 돈 맞았네? 난리가 난 거예요. 개표장에서. 그래가지고 원주 개표장에 1시간 반 가량 개표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답이 없잖아요. 네? 여기는 분명히 1500을 적혀있는데 열어보니까 2000매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놈들이 너무 뭔가 문제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선거 그 계장이 저한테 좀 자기도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확인 한번 해보겠다면서 원주 선관위에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주는데 하는 얘기가 그 선거 자기네 직원이 너무 피로해 과로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거 엑셀 데이터를 시트를 복사해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시트를 옮겨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다 어그러져 버렸다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가 입증합니까? 네? 그 말을 누가 입증할 수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 선관위 그 말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이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개표가 아예 다 올스톱돼버린 거예요. 원주가.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스럽게 선관위에서도 찍지 말라고 현장 투표 관리관도 찍으면 안 됩니다 했던 거 난 강행했거든. 내가 찍었거든요. 처벌했으면 처벌해. 나 찍겠다고. 찍어놨던 게 마침 있었던 거야.
당구동 사전투표 그 2일차 이제 사전투표 걸 내가 딱 찍어놨는데 마침 당구동 2일차 게 이제 딱 개함되기 직전에 네? 개함부의 그 칸에서 개함되기 직전에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찍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딱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그 당구동에 그 적혀 있는 숫자하고 내가 찍은 숫자하고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제안을 했죠. 제안해가지고 제가 다행히 그 위원장님 지금 이거는 선관위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개표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다행히 제가 사전투표 참관인을 했을 때 노트북에 그 숫자를 내가 사진을 찍은 게 있다. 찍은 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사진 못 찍게 하니까 메모를 다 해왔거든. 메모를. 각자 다 메모를 갖다 집계를 했더라고. 그 표를 그래가 집계했는데 사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표를 해놓는데 그 숫자 어떻게 바꾸는지 누가 어떻게 검증하냐고. 다행히 내가 사진 찍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있으니 저 당구던 게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참관인들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각 정당 참관인들 한 자리 불러 모아주시면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 당구동 함 열었을 때 지금 숫자가 안 맞지만 실제 열어가지고 자동 불교에 통과했을 때 그 수량과 여기에 적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수량이 일치하면은 그 선관위 직원의 착오로 업무 착오로 있었던 우리가 인정을 하고 투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설득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알겠다고 자기가 모아보겠다. 그래가지고 투표권 다 불러 모았어. 참관인들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일부 뭐 부정선거론자들은 막 발광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믿을 수 있잖아. 찍은 거니까 내가 사진 찍은 거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다 공유를 해주면 다 확인하고 같이 까보자 해가지고 당구동함을 다 깔 때 전부 다 그 곡만 다 주시했거든요. 정말 천만다행스럽게 한 장도 틀림없이 100% 일치한 거예요. 그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개표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제가 이 몇 번째야? 다섯 번째. 그 선관위가 추진해야 할 일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참관 시에 투표 준비 단계, 준비 단계와 투표 종료 후 정리 단계에서 참관인들이 자유롭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다행히 그때 사진 찍었기 때문에 그 우리 원주 개표장에서 그 논란을 막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확진한 건 일부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한편으로 의심스러웠던 게 아니 그 데이터 시트를 잘못 옮긴다는 말이 되나? 왜냐면은 사전투표 이런 걸 다 갖고 있거든 자기네들이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데 선거관리가 또 장난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이 원주 선관위 그 선거개장 이 사람들이 저 원주에서 마저 이 부정선거 논란을 불을 지피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장난질을 하다가 나한테 걸린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어요. 진짜. 어쨌든 그런 경우에서 그래서 제가 5번에 지금은 투표만 허용해서 안 되고 투표 과정 유권자가 투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촬영하면 안 돼요. 절대 촬영하면 안 되지만 투표 개시 전과 종료 후에는 자유롭게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많은 논란이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그 진짜 그 매뉴얼들을 한 30일 전에 선거 30일 전에 미리 공개해 놓으면은 유권자로 참가자 다 보잖아. 일반 유권자도 보잖아. 일반 유권자도 봤을 때 이게 투표지가 잘못 발급되면은 이게 재출력을 요구할 수 있구나. 재출력이 되구나. 이 절차 유권자도 알고 있으면은 배춘입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까? 네? 안 하죠. 당연히 이의제기하고 바꿔달라 요구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다 반납하면 되니까 기록에 다 남기고 유권자도 모르니까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가서 투표한 거예요. 근데 또 결정적인 또 있습니다. 배춘입 투표지 관련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대법원 판결문을 마치 또 선관위 가지고 맹신하듯이 막 이제 대법원 판결문 뭐 이렇습니다라고 막 홍보를 해놨던데 정말 나쁜 놈이에요. 네? 선관위가요 배춘입 투표지 있잖아요. 제가 앞서도 이럴차례 얘기했지만 배춘입 투표지는 명백하게 투표 관리관이 고의예요. 고의. 실수가 아니에요. 배춘입 투표지는 투표 관리관이 인지를 못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은 알잖아. 배춘입 투표지가 일반 이제 지역구 투표지인데 여 밑에 하단이 비례대표 그 청인하고 비례대표 이름이 적힌 투표지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비례대표 투표용지 여기에 인쇄돼야 되는 내용이 여기 인쇄돼 버린 거야 앞에. 그러면 이 용지를 쓸 수 있나 이 용지를?
비례대표 명칭이 없고 선관위 청인이 없는데 이 투표지 유권자에게 줬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유권자한테는 이걸 다시 보면 재발인도 전체를 재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뒷장만 이제 비례대표 용지만 재발도 가능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거 재발해 줬어. 그러면 그 사무도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에서 법정 증언을 하는데 기억이 오래돼서 시간이 오래 한 1년인가 2년이 경과됐으니까 2년이 경과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그런데 선관위가 이걸 안 잡았어요. 내가 선관위에 전해가지고 야 당신들은 알잖아. 이게 투표관리관이 기억 못할 일이야 이게.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때 당시 민경욱하고 공평하고 이놈들은 그 배출력 투표용지가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예? 이미 해킹에 의해 가지고 결과치를 당선자를 다 뒤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당선자를 다 바꿨다라고 이놈들 그렇게 선동을 해버렸거든. 그런데 재검표를 하니까 이제 현장 실물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해킹을 해가지고 이미 결과치를 다 바꿔놨는데 이걸 이제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 과정에서 보게 되니까 이걸 또 여기 숫자에 맞춰야 되잖아. 맞추기 위해서 재검표 과정에 이거 투표지를 바꾸치기 위해서 외부에서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투입하고 교체하다가 인쇄의 전부다. 이게 배추임 투표자 이게 미친 소리라고 해요. 아니 개표 과정에서 바꾸치기 한 것도 아니고 재검표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했던 얼마나 이게 몰상식한 거짓 선동인 거 확인되시죠? 네?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 수개표거든요.